성해방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영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에 대한 보수주의적 의견과 포르노, 리얼돌, 성매매, 문화검열 등에 대한 성해방주의적인 이야기를 전개했었죠. 사실 이 부분들은 기존에도 많이 들으셨을 법한 이야기라서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보신 문제일 겁니다. 성해방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언제나 책임이 중요한 법. 자유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녀석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뭔가요? 성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에 수반하는 모든 상황과 사태들을 모두 자신이 책임질 능력이 존재할 때 자신의 성적 행위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가령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성적인 행위를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약간은 자해적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말이죠. 당연히 법적으로도 자해를 딱히 제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성적인 쾌감을 얻기 위해서 비슷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방주의니까 조금 더 나가서 그의 선택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겠죠. 성인은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한국어에서 어른이란 말도 얼다라는 동사에다가 무엇을 한 사람이라는 뜻의 운,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이고 얼다는 성적 관계를 가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른은 성관계를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명지를 말하면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아닙니다. 자, 꼬꼬마 친구들, 성적 자기결정권은 아주 옛날부터 가장 인정이 안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른은 사실상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한국에서도 법으로 포르노를 금지하고 있을 뿐 성인이 포르노를 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또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관념과 법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그런데 아동은 어떨까요? 화끈하군요. 로리타 컴플렉스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동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일관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 다양한지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먼저 성적 자기결정권 이야기를 하고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인권 얘기를 함께 곁들여서 해보도록 하죠. 잠깐 이야기를 살짝 돌려서 동성애 이야기를 해봅시다. 동성애자 인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쪽은 좌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우파, 자유주의적 입장으로도 동성애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해방주의도 결국 문화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성해방주의자는 당연히 동성애자 문제에서 친화적이죠. 동성애자가 차별받는 건 좋지 않다라는 자의적인 논지보다 이성을 사랑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니네 알바냐? 라는 자유주의적 논지가 좀 더 와닿는 곳도 많기 때문에 동성애자 이슈에서는 자유주의적인 맥락의 표현도 많이 사용돼요. 물론 동성애자 이슈에서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을 압니다. 동성애자, 특히 게이들은 건보 재정을 빼먹지 않느냐, 에이즈 혹은 원숭이 두창이 주로 게이들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라고요. 다만 애초에 이 부분은 자유주의적 맥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싶으시다면 제 성적 지향 시리즈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관련된 얘기를 제법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동성애가 자기 자유니까 아동성애도 자기 자유가 되는 것이냐?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동성을 사랑할 자유와 아동을 사랑할 자유는 동일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랑꾼들을 감옥에 잡아 쳐넣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동과 여차저차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옥에 가게 되듯이 실질적 행위에서는 동일하지 않게 취급되죠. 왜냐하면 동성을 사랑할 자유에서 동성은 당연하게도 성인인 동성을 의미하고 그 상대에게도 당연히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을 거예요. 자기결정에 반하는 관계는 그냥 간간이고 실질적인 행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두 주체가 서로 합의를 이루었다면 잡아가지 않는 거죠. 한국에서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아동을 사랑할 자유에서 혼자 나는 어린이 사랑꾼이야 라고 생각하고 평소 그런 망상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본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 13세 미만인 자, 한국에서는 보통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어른과 아동 사이에서 어떠한 행위가 발생했다면 아동이 만약 나는 그를 사랑해서 이런 행위를 했어 라고 주장한다 손 쳐도 절대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동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되는 편이니까요. 물론 어른은 아동에 비해서 더 경제적, 정서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어서 어른이 아동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어른과 아동 간의 관계에서만 어른에게 처벌을 내릴 뿐 13세 미만은 그냥 자기결정권이 없으므로 누가 아동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간간 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나 아주 미숙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른과의 관계에선 그것이 발휘되기 어려우니 간간이라고 취급하진 않지만 의제간간, 단 어른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합법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동성애는 자유일지 몰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상대에게 성적인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취급되기 때문에 행위가 자유가 아닌 것이죠. 정확히 똑같은 것으로 수관이 있습니다. 동물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그것은 동물학대로 취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이 망상하는 것에 그친다면 아무도 그것을 처벌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과 행복권을 위해서 아동의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아동의 결정권
문제는 생각보다 핫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아동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을 무시하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과연 아동 인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책으로 칠드나이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속죄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엄의 큐언의 책이죠. 영어로도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도 참조해주세요. 이 칠드나이트에서는 아동의 결정권과 관련해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나오는데 그 설명은 북튜버인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자, 칠드런 액트의 줄거리는 한 소년의 백혈병 진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병원은 진단을 내리고 소년 애돔에게 황급히 수혈을 하려 했죠. 그런데 그때 애돔과 부모가 막아섰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수혈은 절대 안 된다고요. 아니, 수혈을 안 받으면 죽는다고요. 의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애돔 가족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애돔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자기네들 교리에 따라 수혈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병원과 애돔 가족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판사 피오나는 심사숙고 끝에 애돔에게 수혈을 강제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애돔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고작 3개월도 안 남았지만 피오나는 아직 애돔이 법적 미성년자인 점을 내세웠죠. 애돔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삶과 사랑이 많습니다. 한편 강제로 수혈을 받게 된 애돔은 가족과 종교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도들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며 크게 기뻐했죠. 그 순간 애돔은 무척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애돔은 예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됐죠. 그렇게 생각이 쌓이던 중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종교, 그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메시아는 다름 아닌 판사 피오나였다고. 그 순간 애돔은 평생을 믿었던 종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피오나로 가득 채웠죠. 애돔에게 피오나는 자신을 구원해준 신적 존재이며 삶을 이끌어줄 영혼의 멘토였습니다. 처음엔 애돔도 편지 몇 통 보내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져 갔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까? 결국 애돔은 솟구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피오나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판사님과 같이 살고 싶다. 고요. 물론 남편과의 관계도 방해하지 않을 거고 온갖 잡일도 도맡아 할 테니까 그냥 방 한 칸만 내달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은 바람이 나서 멘탈이 개박살 나 있던 상황에 자기보다 40살이나 어린 풋풋한 존잘애기가 대시를 해대니 이상 야릇한 감정이 샘솟았죠. 피오나의 용서받지 못할 충동은 그녀를 잠시 망설이게 했으나 결국 애돔의 제안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지만 아동의 결정권이라는 소재를 조명하면 재미있는 토픽이 많이 나옵니다. 판사 피오나는 애돔의 자기 결정권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빼앗아 갑니다. 이 안에는 가족과 종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지만서도 최종적으로 피오나는 법적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돔의 결정을 무시했죠. 그게 애돔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서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법적 성인이 된 애돔은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을 내리겠죠? 피오나의 올바른 결정은 애돔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겠죠? 여기까지 얘기해주신 너진똥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칠드나이트에서는 애덤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애덤은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리고 주인공인 피오나는 어른인 자신이 애덤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덤이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자책을 하게 되기도 하죠. 사실 인권에 포함되는 4가지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중 사람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는 자유권입니다. 다른 것들은 솔직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많은데 자유권 하나만큼 비교적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동의 인권에서만큼은 이 자유권이 가장 먼저 침해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은 자신의 생명권이나 사회권을 자기 자유로 갖다 버린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만 아동이 자신의 생명권이나 사회권을 자기 자유로 갖다 버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 문제로 취급하고 있죠. 아동의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동을 성인과 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뜻하고 아동의 결정은 모두 성인보다 미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아동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동을 더 사지에 내몰기도 하죠. 가령 한국에서는 부모-자식 관계를 자식이 끊을 수 있는 방법 따윈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도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시절의 잔재이고 병원에서 아동의 말보다 보호자의 말을 조금 더 우선시하여서 듣는 건 역시 아동학대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것 중 하나가 되기도 하죠. 아동의 복리는 아동 스스로의 자유권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아동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놈의 책임만 아니면 말이죠. 아동에게는 책임 능력이 없거나 혹은 미래에 닥칠 후폭풍을 예견할 만한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한국에 수입되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곧 닥칠 수도 있는 문제, 아동의 성전환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미국에서 아동의 성전환 이슈는 2010년대 말부터 심심하면 들려오는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납득을 못하고 있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관성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만 13세 미만의 아이에게 성적인 행위라면 당연히 강간입니다. 그런데 성전환 만큼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것이 없죠. 한 개인에게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동이 성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과 아동이 어린 시절 성전환을 하는 것, 그 두 가지는 똑같이 취급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취급되고 있지 않죠. 아동이 성전환을 하겠다고 주장할 때 그것을 막는 부모가 당연히 많겠지만 많은 인권단체에서 그것을 규탄하고 있고 아동의 성전환을 장려하는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성전환이 단순히 기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치료 행위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트랜스젠더들은 정신과에 가면 성별 정체감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치료 방법은 그냥 정신적인 성에 맞게 외면적인 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약 정신적인 성과 육체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인 아동이 성전환을 받지 않고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가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성장했을 때 자연스럽게 교우관계에서 이질감을 느끼거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겠죠.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면 이질감 안 느끼냐고요? 일단은 쉴드 치는 입장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행복권 관점에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에 성전환을 시키지 않는다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미적거리는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아동의 성장 과정을 불우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동의 성전환을 인권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또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13세 미만에서 없다고 간주되지만 13세 이상에서부터는 있다고 간주되기도 해요. 그 상대가 성인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죠. 성인과의 유도, 가스라이팅을 경계해서 성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성이 끼어있지 않는 문제라면 아동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더 일관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개방적이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과하게 자유주의자인지 저는 여전히 아동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동의 성전환을 결정한 주체는 대체 누구고 그 성전환에 수반되는 당연한 리스크, 앞으로 그 아이는 불임이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도 좀 고통스러울 거고 아동이 생각하는 성 정체감의 고뇌가 순수하게 성장의 과정에서도 혼란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성인이면 네 결정 네가 책임지면 그만이지 뭐 하겠지만 아동의 결정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아직은 아동의 성전환 이슈가 미국에서만 핫한 이슈이지만 한국에서도 조만간 불거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동성혼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트랜스젠더 문제가 본격화되려면 많이 멀었겠지만 그럼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역시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돌아와서 한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인정해줘서 탈이 났다면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탈이 났죠. 여성가족부에서 고시를 개정해 청소년 룸카페 출입을 금지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먼저 차성 측의 이야기를 하자면 아동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동 청소년이 룸카페를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그들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논지와 조금 이야기가 벗어나서 룸카페가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텔에서 청소년 출입을 맡듯이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논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논지부터 말하자면 애초에 모텔에서 청소년을 출입 금지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3세 미만이면 당연히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은 그들끼리의 성관계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가능은 한데 장소는 금지한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다는 거죠. 피임을 안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성관계가 나쁜 것이 아닐진데 물론 성적 보수주의인 분들께서는 그냥 성관계가 나쁘다라고 말하시지만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빈대가 무서워서 초가집을 태우겠다는 논리랑 거의 똑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 모텔 출입을 금지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죠? 살인을 단속하기 위해서 사시미 칼 못 팔게 한다는 건가요? 모텔이 없으면 딴 데서 하겠죠. 사시미 칼 없으면 딴 걸로 줄일 거고 오히려 모텔은 피임 도구라도 주지 않습니까? 첫째 이야기로 돌아와서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미성년자 의제간간의 법리랑 위배되는 논리가 됩니다. 그들끼리 해도 된다면서요. 애초에 관계를 틀어막으면 정말로 안 할 리가 없잖아요. 하려면 콩밭에서도 하지. 법적으로는 아동에게 성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대개 그들의 성을 찍어 누르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슷한 논지로는 청소년에게 특수 콘돔을 판매하는 것,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웃긴 일도 현재 진행형이고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한데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 책에서 성관계가 기분이 좋아서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책을 보고 학부모들이 이게 맞냐라고 비판한 사건도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하지 그럼 울면서 했습니까? 결국 아직까지도 사회인식 면에서 성이란 것은 그냥 터부에 불과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고 긴 이번 영상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없다는 건가요? 네,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성해방주의자긴 하지만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없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저조차도 그다지 일관적인 논리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저에게 그럼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전환을 하겠다고 말하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면
역시 그건 성인 때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애덤의 사례에서도 피오나의 결정이 다 옳다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나였어도 똑같이 했을 결정이 애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제가 제 의견과 반대된 내용을 꽤나 냉소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저조차도 이런 얘기에서 일관적인 논지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성이라는 맥락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케이스에서도 여러분 스스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것입니다. 어린이 사랑꾼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어린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이가 성전환하는 것은 묘하게 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요. 결국 인간이 잣대는 지 멋대로일 수도 있다는 것이요. 아닌데요 마리길님? 저는 이번에 나온 사례들에서 거의 완전히 똑같은 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생각들 했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댓글에다가 일관성 있는 본인의 생각을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나마 이번 편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어요. 아동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묶은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고 곤란한 테마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한 번에 할 거예요. 가령 근친상간과 같은 문제들이죠.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들의 합의에 의한 결과물이니 철저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라면 근친상간도 똑같은 잣대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양측이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이라고 가정하고 두 사람이 사귀겠다고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합의란 게 대체 뭘까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